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오전 4시 36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요약해서 그 발언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어떻든 성공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추격형 경제, 그러니까 먼저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또 다른 기술들을 하고 서로 결합해서 상용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고 이런 능력에 우리 국민께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두어 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좀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또 산업화를 이끌고 하는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슷한 전망도 보이지 않다는 게 오늘 먼저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은 필요한 것이 역시 혁신이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도통 못하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 한류, K-팝 이것들이 보여주는 아주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오늘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들을 좀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읽고 나서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까? 저도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너무 공허하고 원론적이라서 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논리 모순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추격형 경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남이 하는 걸 따라 했다는 거죠. 추격형 경제입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60년대 경공업 중심, 그때 가발, 봉제, 이것 할 때는 추격형 경제가 맞겠죠. 그러나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는 세계를 주도해 온 경제입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중화공업 건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 적이 없는 선도적 경제입니다. 이건 추격형 경제가 아닙니다. 1970년대에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투자를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만이 국가의 전망을 걸고 국가 자원을 집중시키는 중화공업 건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전자, 제철, 비철금속, 그리고 석유화학 등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 그것은 세계 경제사에서 남을 만한 선도적 투자이고, 그때 건설한 공장이 가장 값싸게 건설되었어요. 그리고 최신 공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코스트가 가장 쌌습니다. 그때 건설한 게 또 있네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거는 추격형 경제가 아닙니다. 추격형 경제가 아닙니다. 그때 또 우리는 오일머니가 몰리는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한때 30만 명 이상이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가지고 중동에서 기름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1977년부터. 이거는 추격형 경제가 아닙니다. 선도적 경제입니다. 동시에 농촌 부흥을 위해서 새마을 사업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국민 정신 개조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성공 사례입니다. 세계적 성공 사례가 어떻게 추격형 경제 모델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960년대 사고방식에 굳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5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그리고 창의성, 한국 경제가 창의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60년대에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에서 제조업 회사로서 매출액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입니다. 보통 애플, 토요타, 삼성전자, 폭스바겐 이 네 회사가 매출액에서 다툽니다. 바로 스마트폰, 반도체, 세계 최대의 산업체가 삼성전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창의성이 없다니요. 창의성을 어디서 찾느냐? 한류 K-팝이랍니다. 한류 K-팝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까? 한류 K-팝이 벌어들인 돈하고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실 인식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세계 수출 6등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수출 6등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입니다. 5대 공업국 6대 수출국인데 창의성이 없다느니 창의성의 모델을 K-팝, 한류 이런 데서 찾아야 한다느니 사람 중심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무슨 지침을 얻을까요? 결국은 혁신이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아니 그러면 동물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까? 동물이 혁신을 합니까? 사람이 혁신의 주체라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다 교육 대통령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중화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급 기능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고를 만들고 해서 배출한 인력이 한 200만 명 됩니다. 그 200만 명이 그 후대들이 지금 민노총 멤버가 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받으면서 열심히 데모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새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미 1950년대에 이병철 선생은 삼성의 기업 이념으로 새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인재재리입니다. 두 번째가 사업보국이었어요.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그 다음에 합리경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인재제일입니다. 동물제일 아니었어요. 인재제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막연한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이게 바로 시대착오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가끔 구시대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하는데 이게 바로 시대착오적인 경제인식입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이런 회의를 하고 어떤 지시를 하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72년 2월 7일 연두 지방순시 중 경북 도청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비중을 두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의 기본 목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성실하며 국가관과 책임 이념이 투철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교육은 선량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막연한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서도 정신 상태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분간할 수 없고 국가 이념조차 분명치 않은 인간이 되고 마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먼저 훌륭한 한국인이 된 다음에야 선량한 민주시민도 될 수 있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쓸모없는 인간이 세계를 위하여 공헌했다는 기록은 동서고금을 통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의 제1차적인 목표는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을 길러내는 데 두어야 하겠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짤막한 이야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관, 국가관, 세계관, 인간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훌륭한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세계에 공헌할 수 있다. 국적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현실을 딛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한국인, 민주시민, 세계인이 한 계통으로 쫙 직렬하는 이런 연설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연설을 하는 뿐만 아니라 문재인 박 대통령은 뭘 지시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막연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 크게 할 때는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이 1973년 7월 3일 경주 불국사 복원 준공식에 참석한 다음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 지시 중에서 경주 불국사 주변 미화 및 정리에 대하여 불국사 주차장의 1, 2호 변소 뒤편에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미화할 것, 불국사 신택지 조성지구의 상가 점포 신축공사는 기간 내 가급적 8월 15일까지 완공하도록 할 것, 불국사 경내의 오동나무 열매를 가을에 채취하여 보내도록 할 것, 불국사로 가는 길 양측에 입산 금지 간판이 서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포항제철에서 경상남도 도계까지 적소에 더 많이 세우도록 할 것, 화랑의 집 뒤편 남산에 자생하고 있는 꼬불꼬불하고 클 수 없는 잡목은 제거하고 적합한 수종으로 대체하도록 할 것.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읽어보면 대통령이 너무 좀스럽다 이렇게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연설은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웅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능수능대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클 때는 크고 작을 때는 작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한국이 언제 추격형 경제를 졸업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추격형 경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1980년대에 한국 경제를 세계 1등으로 이끌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10.1%였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발판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대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일본보다 3배 내지 4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까지 세계 최고 경제인 일본까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 경제를 추종형 경제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를 선도한 경제입니다. 선도한 경제입니다. 선도하는데 피땀 흘린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의 경제 위기를 뚫을 수 있는 창의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도 별것 아닙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이 창의적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메마른 심성에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